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돼서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밤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왜 이제 와서? 지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사랑이 뒤엉켰다. 이 순간이 모든 비밀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 졸업, 안정된 직장, 그리고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장녀. 하지만 속으로는 늘 공허했다. 어머니가 재혼한 후 새아버지와 함께 들어온 의붓동생 민지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민지는 25살,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였다. 화가 지망생으로 홍대 거리에서 스케치를 하며 사는 그녀는 지은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지은은 민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질투했다. 민지는 밝고 매력적이었으며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듯 했다. 새아버지는 민지를 더 아꼈고 어머니조차 민지의 자유분방함을 부러워했다. 지은은 생각했다. 저 애가 내 인생을 훔쳐갔어. 내 자리를, 내 사랑을. 그들의 만남은 5년 전 어머니의 재혼식에서 시작됐다. 지은은 그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의 미소는 너무 아름다워서 지은은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은 질투로 변했다. 민지가 집에 들어오면서 가족의 대화는 민지 중심으로 흘렀다. 민지야, 오늘 그림은 어땠어? 새아버지의 물음에 민지가 웃으며 대답할 때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 서울의 일상은 바빴다. 지은은 아침에 출근해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창밖으로 스치는 한강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지는 늦은 밤까지 홍대 클럽에서 친구들과 어울렸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에 짜증을 냈고 민지는 지은의 완벽주의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균형이 깨졌다. 비가 쏟아지는 가을 저녁, 지은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민지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언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그게 여자야. 민지의 고백은 지은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안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민지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누구야? 왜 나한테 말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가족이잖아. 그날부터 지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지를 도와주기로 했다. 민지의 연인, 수연은 민지의 대학 선배였다. 수연은 갤러리 큐레이터로 강남의 세련된 세계에서 살았다. 지은은 민지와 수연을 만나며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나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 어린 시절 학교 친구와의 우정이 사랑으로 느껴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은은 그걸 억눌렀다. 한국의 문화에서 여성의 사랑은 가족과 결혼으로 이어져야 했다. 지은의 어머니는 늘 말했다. 지은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해. 민지와의 대화가 잦아지면서 지은은 민지의 고통을 알게 됐다. 민지는 새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예술을 포기할 뻔했다. 아빠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 그런데 나 정상적이지 않아. 민지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를 안아줬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지은의 마음에 불꽃을 지폈다. 이게 사랑인가?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동생이었고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편 수연과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수연은 민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관계를 숨겼다. 민지야, 우리 공개하지 말자. 아직 때가 아니야. 수연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서울의 카페에서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고마워.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지의 손이 지은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됐다. 새아버지가 민지의 그림을 보고 화를 냈다. 이런 이상한 그림 그만둬. 제대로 된 직업 가져. 민지는 울며 집을 나갔다. 지은은 민지를 찾아 홍대로 갔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언니. 나 포기할까 봐. 지은은 민지를 끌어안았다. 포기하지 마. 내 꿈이 소중해.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바람이 불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지은은 민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지은의 일상은 변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케팅 미팅 중 동료들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 지은은 멍하니 창밖을 봤다. 민지, 지금 뭐 할까? 그녀는 민지의 전화를 기다렸다. 민지는 수연과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수연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관계가 멀어졌다. 언니, 수연 언니가 나를 버릴까봐 무서워. 민지의 메시지에 지은은 바로 답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들은 강남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 왜 이렇게 약할까?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사랑은 원래 아파. 하지만 그게 진짜야. 이지은의 말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왔다. 그녀는 과거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떠올렸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냥 사회의 기대였다. 지금 민지를 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 같았다. 한국 사회의 압력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지은의 어머니는 지은에게 선을 보라고 재촉했다. 지은아,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 해. 민지도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줄까?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엄마, 나 민지를 사랑해.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민지는 수연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수연의 배신이 드러났다. 수연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민지가 수연의 갤러리를 방문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했다. 수연 언니. 왜?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차갑게 말했다. 미안, 민지야. 우리 끝내자. 민지는 충격에 집으로 달려왔다. 지은이 문을 열자 민지가 무너지듯 안겼다.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그날 밤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두 사람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눈물이 지은의 어깨를 적셨다. 언니, 나 혼자서는 못해.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은 민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이 부드러웠다. 순간 민지가 지은을 올려다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게 가능한가? 그녀는 민지의 입술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멈췄다.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다음 날 지은은 혼란 속에 출근했다. 회사 동료 혜진이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 하지만 혜진은 눈치챘다. 혜진은 지은의 대학 친구로 그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지 때문이지? 너 그 애 좋아해? 지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아? 혜진은 우식했다. 너 눈빛 봐. 조심해.
한국에서 쉽지 않아. 민지의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캔버스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지은은 퇴근 후 민지에게 김밥을 사왔다. 먹어, 민지야. 힘내라. 민지는 미소 지었다. 언니, 항상 고마워.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한강을 보며 앉았다. 바람이 불고 가을잎이 흩날렸다.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수연 언니랑 다르게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나도 그래? 하지만 가족의 갈등이 고조됐다. 새아버지가 민지의 관계를 의심했다. 민지야, 요즘 이상한 애들 만나지 마. 제대로 살아. 이민지는 반발했다. 아빠, 제 3이에요. 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왜들 그래? 가족인데. 지은은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버거웠다. 지은은 혜진과 상담했다. 혜진아, 나 어떡해? 민지를 사랑해. 혜진은 조언했다. 먼저 솔직해져. 하지만 위험해. 사회가 받아들일까? 지은은 고민했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 보수적이었다. 퀴어 퍼레이드를 생각하며 지은은 용기를 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두 사람은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재밌을 거야.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산책했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파도가 밀려왔다.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언니 없으면 못 살아.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은의 감정이 폭발했다. 제주도의 추억이 너무 달콤했다. 민지와 함께한 시간, 바다 바람, 웃음소리.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에서 민지가 그림을 그리던 밤에 지은은 고백했다. 민지야, 나 너를 사랑해. 동생 이상으로. 민지는 놀라서 붓을 떨어뜨렸다. 언니. 진심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민지의 반응은 복잡했다. 그녀는 수연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지은의 고백에 흔들렸다. 언니, 나도 언니 좋아.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잖아.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 포옹은 사랑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어머니가 두 사람의 가까움을 의심했다. 너희 왜 요즘 그렇게 붙어 다녀? 이상해. 지은은 변명했다. 그냥 동생이니까요. 배신이 시작됐다. 혜진이 지은의 비밀을 새아버지에게 알렸다. 혜진은 지은의 친구였지만 새아버지의 회사 동료였다. 그녀는 선의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은 씨, 내가 위험해. 가족이 알아야 해. 하지만 그건 배신이었다. 새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소리쳤다. 지은아, 너 미쳤어. 민지랑. 그건 잘못돼서. 민지는 울며 방으로 들어갔다. 가족이 분열됐다. 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왜 그래야 해?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한국의 전통 가치가 두 사람을 압박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민지와 함께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갔다.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대화했다. 언니, 우리 어떻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말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부산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 저 애들 뭐야? 속삭임이 들렸다. 민지는 두려워했다. 언니, 돌아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사랑은 진짜야. 두 사람은 작은 펜션에서 머물렀다. 밤하늘을 보며 별을 세었다.
민지야, 내가 내 별이야. 지은의 말에 민지는 키스했다. 부드러운, 감정적인 키스였다. 배신의 여파가 컸다. 새아버지가 지은을 회사에서 쫓아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지은은 실직했다. 민지는 예술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다. 갤러리에서 거절당했다. 내 소문 들었어. 안 돼.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혜진을 만났다. 미안해, 지은아. 혜진의 사과에 지은은 화를 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배신했어. 민지의 고통이 드러났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이혼으로 상처받았다. 언니, 나 때문에 가족이 깨졌어. 이번에도 나 때문이야. 지은은 민지를 안심시켰다. 아니야, 우리 사랑 때문이야. 그리고 그건 아름다워. 두 사람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이태원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기 있는 커플 보기 좋아. 누군가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고조되는 충돌. 새아버지가 민지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유학가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지는 거부했다. 아빠, 나 사랑해. 언니를. 싸움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새아버지와 대면했다. 아저씨,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새아버지는 화를 냈다. 절대 안 돼. 한국에서 그건 안 돼. 지은의 삶은 무너졌다. 실직 후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손님들의 시선을 견디며 커피를 탔다. 이게 내 인생인가? 민지는 그림을 그리며 버텼다. 하지만 소문 때문에 작업이 어려웠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딸들을 버릴 수 없었다. 조심해, 아이들아. 민지의 진짜 고통이 드러났다. 그녀는 수연의 배신뿐 아니라 과거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 나 여자를 좋아한다고 소문나서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지은은 민지를 더 사랑하게 됐다. 민지가 훔친 게 아니야. 내가 오해했어? 민지가 더 아팠어.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는 날,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손을 잡고 따뜻한 커피를 나눴다. 언니, 영원히 함께할까?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키스했다. 응, 약속해.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는 지은의 비밀을 이용해 협박했다. 돈 주면 입 다물어. 지은은 거부했다. 꺼져. 협박이 이어졌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가 곁을 지켰다. 언니, 나 때문에. 민지의 눈물에 지은은 말했다. 아니야, 우리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건 가치 있어. 어머니가 병원을 방문했다. 지은아,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의 변화가 시작됐다. 새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 전시회가 성공했다. LGBT 테마의 작품이 주목받았다. 이 그림들, 감동적이야. 관객들의 반응에 새아버지가 왔다. 그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미안해. 화해의 순간이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희망을 봤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친구들의 배신, 사회의 편견. 지은은 생각했다. 민지가 훔친 게 아니야. 내가 민지의 고통을 몰랐어.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거리. 지은과 민지는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언니, 행복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웃었다. 너랑 있으니까 가족의 화해가 진행됐다. 새아버지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아이들아, 미안해. 내가 좁았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함께 살아.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용서해. 지은은 용서했다. 친구잖아. 민지의 그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제네바 전시회 초대. 두 사람은 함께 갔다. 스위스에서 자유를 느꼈다. 언니, 여기서는 우리 사랑이 정상적이야. 민지의 말에 지은은 행복했다. 귀국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서 축하받았다. 축하해. 소리가 울렸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우리의 승리야. 하지만 고통의 잔재. 민지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성 질환. 지은은 간호했다. 민지야, 나랑 살아. 민지는 회복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강해졌다. 여름, 제주도로 다시 여행. 바다에서 두 사람은 맹세했다. 언니, 평생 함께할게. 민지의 말에 지은은 반지를 끼워줬다. 나도 가족이 받아들였다. 새아버지는 너희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손자를 기대하지 않았다. 너희 사랑이 가족이야. 지은은 새 책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의붓동생의 사랑기란 제목으로 출판됐다.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LGBT 권리가 논의됐다. 민지의 그림과 함께 변화의 상징이 됐다. 결국 지은은 깨달았다. 민지가 훔친 게 아니었다. 민지가 진짜 고통을 겪었고 그 사랑이 구원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가을 바람이 불 때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다. 사랑해, 민지야. 나도, 언니.